자, 뭐 딥러닝은 제 생각에는 상당 부분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, 이 4주 동안 배울 간단한 커리큘럼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배울 건지. 물론 뭐 홈페이지에 가면은 커리큘럼이 나와 있으니까 키워드들은 다 나와 있지만, 그래도 그게 이렇게 뭐 가슴으로 뭘 배우는지 느껴지지는 않죠. 간단한 소개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. 이거는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만 잠깐 보고 바로 그냥 본격적으로 들어가죠. 뭐 리니어 모델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배울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, 레귤러라이제이션, 그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볼 거고요. 이제 이게 내일 일단 가장 기본적인 퍼셉트론, 그리고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, 그다음에 이제 그 백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, 물론 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모르더라도 뭐 파이토치나 뭐 텐서플로우를 쓰면은 뭐 다 알아서 해주니까. 그렇지만 다 어떻게 알아서 해주는지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알아야 되죠.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걔네들은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었겠어요? 심플한 원리에 의해서 다 만드는 거예요. 예전에 없던 시절에는 다 수작업으로 다 손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. 모델마다 자기가 만든 모델에 각각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수식을 하나하나 다 유도를 합니다. 다 미분을 해서. 그럼 이제 그걸 하나하나 다 코딩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중에 하나만 틀려도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. 근데 지금은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시절이 됐거든요. 많은 것들이 이제 오토매틱하게 됩니다. 그러니 그 원리가 뭔지 우리가 살펴볼 테고요. 이제 트레이닝하는 거에 보면은 이제 그 그레디언트,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뭐 한 세 가지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.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많이 쓰죠. 그다음에 이제 RMS 프랍이라는 테크닉 많이 쓰고, 야당 옵티마이제이션 많이 쓰니까 요 세 개. 뭐 드롭아웃이 뭐고, 특히 이제 이 CNN 쪽에 많이 쓰고 있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.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디폴트로 쓴다고 봐요.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테크닉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지. 여기 이제 데이 3. 뭐 데이 4에 가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CNN을 우리가 이제 보고요. 이제 그 CNN에 관련된 이제 몇 가지의 오퍼레이션들 있죠. 뭐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풀링이 어떻게 되는지, 그 다음에 뭐 레즈넷이나 이제 인셉션 네트워크 대표적인 이제 두 개의 모델들을 또 이제 우리가 보고, 뭐 다양한 데이터셋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갖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이제 고전적인 5개 레이어를 가지는 CNN. 근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 이 리넷도 그렇고 그 이런 시절보다 더 전에는 상당히 대부분의 그 좋은 연구들은 주로 다 벨랩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, 그 전에는 이제 벨랩.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거, 그러면은 아마 벨랩이 아니었었나 예전에는. 그러니까 뭐 30년대, 40년대는 벨랩의 황금기, 50년대, 60년대, 70년대까지도 여전히 상당히 괜찮은, 80년대도 뭐 괜찮았던 거, 90년대 이후부터 이제. 그러니까 그 벨랩에 하여튼 뛰어난 많은 그 연구원들이 있었고요. 셰넌도 벨랩에서 일을 했었습니다. 자,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어떤 가장 스탠다드한 바닐라 RNN부터 이제 뭐 많이 쓰고 있는 LSTM이라든지 모델,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어텐션 모듈을 사용을 해서 더 이제 임프루브를 하는 이제 어텐션이 뭔지도 우리가 또 배워야 되고, 이제 finally 트랜스포머 모델들. 이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그러니까 시퀀스 데이터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대치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RNN이나 CNN을 안 이용하고 셀프 어텐션만을 이용을 해서 시퀀스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모델이고요. 현재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쪽에서 처음으로 2017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마도 현재 그냥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머신 트랜슬레이터들은 아마 요 레벨에서 임플리멘트가 됐을 거예요. 그러니까 RNN에 어텐션이 들어간 거. 아직 트랜스포머 모델까지 들어간 게 뭐 국내에서 상용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. 뭐 요새는 뭐 하나 나오면은 한 6개월 안에는 뭐 거의 뭐 어느 회사든지 그거 뭐 다 가져다가 꽁짝꽁짝해서 다 뭐 제품화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하고 있으니까요. 자, 이제 오토 인코더는 이제 주로
unsupervised, 그러니까 레이블 데이터가 없는 데를 핸들링하는 건데요.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오토인코더 그리고 요거의 프로바빌리스틱한 모델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, 그 요거를 위해서 이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라는 테크닉,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뉴럴 스태티션이라는 또 모델들. 뭐 다 같은 계열이에요, 얘네들은.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들을 배울 거고, 뭐 처음 배우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.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대부분 프로바빌리티가 들어가면은 처음에 다 좀 어렵게 생각이 되죠.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프로바빌리티를 활용을 해야지 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이 사실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일단 프로바빌리티가 들어가면은 상당히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근데 이제 그거에 조금 익숙해지는 데에는 좀 시간은 걸리지만은 궁극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하죠. 그걸 볼 테고, 이제 뭐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는 테크닉들, 뭐 겐도 이제 조금 몇 가지, 뭐 요거 이제 컨볼루션 CNN을 이용한 DC 겐, 뭐 그다음에 컨디셔널 겐, 뭐 그다음에 뭐 바이겐 이런 것들. 그래서 요 뭐 애플리케이션들도 이제 다양한데, 뭐 기본적으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든지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습 시간에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.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 관련해서 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테고, 이런 것들 이제 뭐 마지막에 볼 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오늘 리니어 모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, 그러려면 이제 뭐 한 2시간 동안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지금 짧게 이제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. 자, 요까지 혹시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. 아까 그 사람이 그 AI를 데이터를 통해서 좀 풀이기 쉽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럼 그 AI,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들이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한 검증 스스로 하지 않는 건지,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을 이룰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.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. 이게 사실 이렇게 필드에서 이제 좀 더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모든 이론은 어디에 바탕을 두느냐? 아주 클린한 데이터가 우리한테 어베일러블하다. 그냥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델을 잘 트레이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었죠. 사실 대부분의 어떤 클래시컬한 거는. 근데 이제 그게 필드에서 이제 적용이 되려면 클린한 데이터가 아닌 거죠. 굉장히 dirty한 데이터. 그러면은 과연 모델이 스스로 클렌징을 갖다가 할 수 있느냐? 그러면 이제 보통 그래서 데이터 클렌징이라는 테크닉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프리프로세싱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일단 데이터 클렌징을 통해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깨끗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트레이닝이 되는 게 이제 어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그럼 이제 클렌징을 어떻게 할 건가? 그래서 데이터 클렌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데이터 마이닝 하는 사람들이 꽤 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했고, 뭐 굉장히 뭐 심플한 테크닉들이 아마 쓰일 수는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데이터 클렌징보다 조금 더 윗단계로 가게 되면은 과연 그럼 내가 이만큼의 데이터가 있는데 클렌징은 됐지만 그 중에서 좀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와 좀 나쁜 데이터가 또 있을 텐데 좋은 데이터만 좀 필터링 할 수 있느냐,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또 뭐 연구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거는 이제 하여튼 트레이닝과는 관련이 없이 다 프리프로세싱인 거죠.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, 지금은 과연 그러면은 뭐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데이터에 바이어스들이 들어가 있는데, 그러니까 바이어스라는 건 그런 거죠. 그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사람의 바이어스가 들어가는 거죠.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는 이제 그쪽 분야는 아니지만은 뭐 다양한 동물들의 데이터인데, 예를 들어 데이터도 뭐 동물들이라지만은 정말로 모든 거를 다 대표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한쪽에 좀 치우친 데이터일 수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게 다 바이어스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의 바이어스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레이닝된 모델은 그 바이어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. 그러니까 디시전이 이제 바이어스가 생겨요. 뭐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대부분 다 예전에는 백인이 많이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들이 거의 다 백인 사람들이에요. 그 당연히 그 바이어스가 들어간 거죠. 그 흑인이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왔을 때 디시전이 이제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지금은
아시아 쪽 페이스, 즉 중국 얼굴이 제일 많으니까 이제는 또 그쪽으로 바이어스가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이어스를 뭐 어떻게 핸들링하느냐,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연구는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정말 어떤 딱 특정한 프린시플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페어니스에 대한 이제 연구들.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어떤 머신러닝에서 페어니스에 대한 이슈라고도 뭐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에 따라서 좀 특정한 필요한 프리프로세싱들을 조금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